엄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손녀 민지의 비명이 영안실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순옥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간호사는 황급히 천을 걷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응급 상황입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가족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순옥 씨, 78살.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숨이 멎었던 분이었습니다. 맥박이 잡힙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어요. 의사의 외침에 첫째 딸 미경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옆에 선 사위 태수는 주먹을 꽉 쥔 채 턱을 떨고 있었어요. 둘째 딸 은경은 펑펑 울면서 순옥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순옥의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누가 날 죽이려 했는지 알아.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어요. 영안실은 죽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조차 숨을 죽이고 순옥을 바라봤어요. 미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태수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순옥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미경에게 머물렀을 때 미경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순옥은 대답 대신 고통스럽게 신음했어요. 갑자기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료진이 순옥을 침대에 눕히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달리는 동안 순옥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물, 쓴맛, 누군가가. 미경은 태수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강하게요. 태수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전도를 확인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2시간 전 심전도에서는 완전히 평선이었는데 지금은 불규칙하지만 뛰고 있어요. 그때 순옥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미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경아, 넌 내가 뭘 마셨는지 알고 있지? 미경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태수가 황급히 부축했지만 둘 다 창백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혼미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드신 게 없어요.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기억해. 내가 탄 물을 마셨어. 그리고 말을 마치지 못하고 순옥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전도 기계에서 삐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가 다급히 소리쳤어요. 심장이 다시 약해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미경과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둘의 눈빛에서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은경은 그 모든 걸 놓친 채 순옥을 따라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만은 복도에 남아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순옥가 남긴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겨뒀습니다. 누군가 날 죽이려 했어. 과연 순옥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순옥는 병실로 옮겨져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전도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심장이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길어야 몇 달이니 무리시키면 안 됩니다. 복도 끝 화장실 앞 구석진 곳에서 미경이 태수를 끌고 가서는 목소리를 극도로 낮춰 속삭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할 거면 확실히 했어야지. 왜 이렇게 허술하게 처리했어? 미경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서야 말을 이었습니다. 태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더욱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확인했어. 분명히 숨머졌었다고. 빌어먹을. 그럼 용량이 부족했던 거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경이 태수의 팔을 꽉 잡으며 흔들었어요. 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분명히 정확한 양을 넣었는데. 엄마가 계속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어떻게 막을 거야? 두 사람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실제로 순옥을 죽이려 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입단속부터 하자. 절대 말 실수하면 안 돼. 하지만 장모님 기억이 너무 또렷해.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오래 못 간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그때 은경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언니, 여보, 어디 갔어요? 두 사람은 황급히 자연스러운 척 거리를 벌리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은경은 남편과 언니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둘 다 왜 그래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엄마 일로 충격받아서. 미경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살아나셔서 너무 놀라서요. 병실 안에서 순옥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미경과 태수가 들어오자 순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들 왔구나. 순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강렬했어요. 미경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프긴. 내가 나한테 뭘 먹였는지 알고 있으니까. 미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수는 벽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엄마, 또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 마라. 순옥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 바람에 은경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언니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은경아, 내 언니가. 순옥가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몸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님, 은경이 소리쳤고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순옥의 상태를 확인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증상은. 간호사는 말을 멈췄어요. 확신 없이 추측으로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주치의를 불러왔습니다. 의사가 와서 순옥을 진찰한 후 조용히 말했어요. 혈압과 맥박이 불안정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미경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검사는 됐어요.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아니에요.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미경의 격한 반응에 의사는 당황했어요.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은경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왜 그래요? 검사 받으면 좋아지실 수도 있잖아요. 좋아진다고? 엄마 나이가 몇인데.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은경은 언니의 이상한 태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난처해했어요. 환자분 의견을 들어보죠. 순옥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받고 싶어요. 내가 뭘 먹었는지 알고 싶어요. 미경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어요. 엄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내가 마신 물 검사해 보세요. 순옥은 의사를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물이요?
무슨 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이가 준 그 물. 그 순간 미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저는 물 같은 거 드리지 않았어요.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태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처형은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하지만 순옥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분명히 기억해. 달콤한 말로 물을 권했어. 그리고 말을 마치려는 순간 순옥의 몸이 다시 축 늘어졌어요. 과도한 흥분으로 기력이 소진된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다급히 맥박을 확인했어요. 너무 흥분하셨네요. 안정을 취하셔야겠습니다. 미경과 태수는 서로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순옥의 마지막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말로 물을 권했다. 며칠 후 민지는 위태롭지만 안정된 듯 보이는 순옥을 병실에서 돌보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순옥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옥, 물 좀 드실래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순옥는 약기운에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고른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순옥, 푹 주무세요. 민지가 순옥 이불을 덮어드리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 휴게실에서 바람을 쐬려고 했거든요. 오랫동안 병실에 있어서 답답했거든요. 복도를 걷는데 구석진 곳에서 소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민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분명 아빠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 갔는데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민지는 호기심에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복도 모서리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미경과 태수가 서로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민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가 이모와 손을 잡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좀 안전한 것 같아. 미경이 태수의 어깨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는 미경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답했어요. 의사 말 들어봤지? 오래 못 간대. 조금만 참아. 태수의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민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못 간다는 말이 순옥을 뜻한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럼 우리 곧 자유로워지는 거네.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차가워 보였어요. 다시 장례식 준비 곧 하게 될 거야. 미경의 말에 민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순옥의 장례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번엔 제대로 끝낼 거야. 실수는 없어. 태수가 미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죽이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 앞에 걸림돌은 곧 사라져. 미경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배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었거든요. 아빠와 이모가 불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순옥의 죽음까지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였을까?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와 이모가 이런 관계인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자기야, 은경이는 아직 모르지? 태수가 미경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바보 같은 동생이 눈치챌 리 없어. 미경의 말에 민지는 더욱 분노했어요. 이모가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겠네. 응, 엄마만 없으면 모든 게 우리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민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거든요. 은경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우리 관계 말이야. 태수의 질문에 미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엄마 장례식 끝나고 그때까지는 비밀로 해야 해. 알겠어. 그런데 만약 은경이가 반대하면? 미경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민지에게는 악마의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반대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거든. 태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준비? 이혼 서류. 내 이름으로 이미 작성해뒀어.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미경의 치밀함에 감탄하면서도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언제 그런 걸? 며칠 전에 변호사 만나서 다 처리했어. 엄마가 돌아가시면 바로 진행할 거야.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버리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은경이 목까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네? 태수의 목소리에 탐욕이 묻어났어요. 당연하지. 바보 같은 동생이 뭘 알겠어.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잔혹해졌어요. 태수도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자기가 머리가 좋아. 이런 계획까지 세우다니. 당연하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게 언제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태수가 미경의 볼에 키스하며 속삭였어요. 미경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곧 우리만의 시간이 올 거야. 은경이는 정말 불쌍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더 나아. 모르는 게 약이지. 두 사람의 냉혹한 대화를 들으며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때 갑자기 병실에서 순옥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미경과 태수는 황급히 손을 놓고 자연스러운 척 연기했어요. 엄마가 깨어나신 것 같네. 미경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태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민지는 재빨리 화장실로 숨었어요. 두 사람이 자신을 봤다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두 사람이 병실로 들어간 후 민지는 복도에 나와서 깊숙이 숨을 쉬었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악몽 같았거든요. 이모와 아빠가 정말로. 민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리고 순옥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순옥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어디 갔어? 민지는 재빨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 자신을 찾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민지야, 조심해야 해.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미경과 태수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민지는 할머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민지는 엄마에게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은경은 믿지 않았어요. 민지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 아빠랑 이모가 그럴 리 없어. 엄마, 제가 직접 봤어요. 서로 껴안고 등을 쓰다듬는 것까지. 민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은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을 그리고 언니를 믿고 싶었거든요. 내가 잘못 본 거야. 아빠가 이모를 위로해 주는 걸 본 거겠지. 엄마, 그게 위로예요? 자기야, 이쁘나 하면서 속삭이는 게요? 민지가 절규했지만 은경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민지야, 할머니 때문에 모두 예민해져 있어.
내가 착각한 거야.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날 저녁 은경은 태수가 늦는다며 먼저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깨어 계셔서 물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설마 정말일까? 은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실 앞에 도착했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곧 자유야. 은경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분명 언니 미경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걸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쁘나 정말 괜찮을까요? 은경이가 눈치채면 이번엔 남편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은경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언니를 이쁘나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뭘 눈치채는 걸 걱정하고 있었고요. 은경은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간신히 버텼어요. 민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거든요. 걱정 마, 여보. 바보 같은 동생이 뭘 알겠어. 미경의 목소리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톤이 느껴졌어요. 은경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만약 들키면. 들킬 일 없어. 엄마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돼. 엄마만 없어지면이라는 말에 은경은 소름이 돋았어요. 대체 무슨 뜻인 걸까요? 은경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태수가 언니 미경을 껴안고 등을 쓰다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연인들이나 하는 그런 친밀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태수의 속삭임이 은경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두 사람은 놀란 눈빛으로 동시에 뒤돌아봤습니다. 은경아?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태수는 미경에게서 재빨리 손을 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은경은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은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당황한 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아니야. 형님이 힘들어해서 위로를. 위로가 그런 거야? 서로 껴안고 등을 쓰다듬는 게 위로가 아닌 뭔가 다른 느낌이었는데 은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순간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분명했거든요. 미경은 급하게 나서며 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은경아, 오해야. 우리는 그냥. 오해? 내가 뭘 오해했다는 거야. 자기야, 이쁘나 하면서 껴안고 있는 걸 내가 직접 봤는데. 은경이 소리쳤어요. 그 바람에 순옥은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순옥 할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은경은 눈물을 흘리며 순옥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은경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순옥는 딸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은경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순옥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경은 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언니랑 태수가 둘이 뭐라고? 순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언니랑 우리 민지 아빠가 서로 껴안고 민지가 병실로 뛰어들어와 엄마를 부축했어요.
은경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진정하세요. 하지만 은경은 진정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알았구나. 저둘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할머니의 말에 미경과 태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모든 게 들통난 것 같았거든요. 장모님, 그건 오해예요. 태수가 변명하려 하자 할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 것도 다 알고 있어. 그 말에 병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은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과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은경아, 내 남편과 언니가 나를 독살하려 했어. 할머니의 폭로에 은경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어요. 민지가 황급히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엄마, 착각하신 거예요. 은경은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경과 태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언니, 정말 아니지? 설마 정말로.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은경아, 엄마가 약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헛소리가 아니야. 미경이가 물에 독을 탔어. 그리고 태수가 도왔어. 엄마. 미경이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둘이 함께 계획한 거야. 나를 죽이고 재산을 차지하려고. 은경은 남편을 바라보며 간절히 물었어요. 여보, 정말 아니지? 엄마 말씀이 틀린 거지? 태수는 입술을 바싹 말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은경에게는 가장 확실한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은경이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내 언니와 내 남편이 날 이렇게 짓밟을 줄이야. 은경의 절규가 병실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날 밤 순옥의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불규칙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님, 빨리. 민지가 소리쳤고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숨이 안 쉬어져. 주치의가 달려와 할머니를 진찰했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가족 곁에서 보내게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미경과 태수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았거든요. 그럼 집으로 모시고 가죠. 미경이 재빨리 말했어요. 하지만 은경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병원에서 더 지켜봐야 해요. 은경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남편의 배신에 대한 충격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엄마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은경아,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이미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좋아지실 수 있어요.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나뿐인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함께 믿었던 남편과 언니에게 배신당했다는 현실이 함께 밀려왔거든요. 민지도 엄마 편에 섰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 독을 탔다고. 민지의 말에 미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지야, 그런 말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검사해보면 나올 거예요. 민지가 의사를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어요. 선생님, 할머니 혈액 검사 정밀하게 해주세요. 독성물질 검사도요.
의사는 가족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걸 보고 난처해했어요. 환자분 의견을 들어보죠. 이순옥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받을게요. 내가 뭘 먹었는지 꼭 알고 싶어요. 그 말에 미경과 태수는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들통날지도 모르니까요. 엄마,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미경이 만류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반드시 해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해. 결국 혈액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 팔에서 피를 뽑을 때 미경과 태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민지가 물었어요. 독성 검사까지 포함하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의 답에 미경과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미경과 태수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혈액에서 심장약 성분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민지와 은경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역시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원래 복용하시던 약이라서 과다 복용인지 정상 복용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미경이 재빨리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심장약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확실한 증거라고 하기는. 의사도 애매한 표정이었어요. 태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별 문제 없는 거네요.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래도 농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의심스럽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의사의 답에 은경은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남편과 언니가 무죄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순옥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미경이 은경의 어깨를 툭툭 쳤어요. 봐, 내가 뭘 했어. 엄마가 착각하신 거라고. 하지만 은경은 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해. 은경아, 아직도 어제 일로 화났어? 정말 오해라니까. 오해라고? 내 남편을 껴안고 자기야라고 부르는 게 오해라고? 은경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태수가 황급히 은경을 진정시켰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들어. 듣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바보였어. 은경이 울부짖으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어가고 있고 남편은 언니와 바람 피우고 도대체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죽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내 언니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은경의 절규에 할머니가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착한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은경아, 미안해. 엄마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민지가 할머니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민지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내 방, 화장대, 꼭 기억해. 그 밤 은경은 집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내 언니와 내 남편이 날 이렇게 짓밟을 줄이야. 은경의 절규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20년 넘게 믿어온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그날 밤 민지는 엄마 방 앞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민지는 아빠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노렸어요. 서재에 놓인 태수의 가방을 몰래 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가방 안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민지의 손이 떨렸어요. 이혼 상담 관련 자료. 그 다음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명의 생명보험증서인데 수익자가 미경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보험금 5억 원 수익자 미경. 민지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서류들을 촬영했어요. 갑자기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빠가 샤워를 끝낸 거예요. 민지는 황급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방으로 뛰어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지는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일기장을 찾아야 했거든요. 내 방, 화장대, 두 번째 서랍. 할머니의 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민지는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민지가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할머니의 또렷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월 20일 미경이가 물을 가져다 줬다. 평소보다 친절해서 이상했다. 물맛이 쓰더라. 8월 22일 또 미경이가 물을 줬다. 이번에도 쓴맛이 났다. 태수도 함께 왔는데 내가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더라. 민지의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이미 여러 차례 독을 당하셨던 거였습니다. 8월 25일 미경이가 내 심장약을 몰래 가져가는 걸 봤다. 태수가 망을 보고 있었다. 8월 27일 둘이 불륜 관계인 걸 확실히 알겠다. 불쌍한 은경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민지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있나? 미경의 목소리였어요. 민지는 재빨리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품에 안고 화장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는데. 미경이 집안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지는 숨을 죽이고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혹시 은경이가 왔나? 미경이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어요. 민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경이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기장이 없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때 태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급하게 오라고 해? 태수 씨, 큰일 났어. 엄마 일기장이 사라졌어. 뭐라고? 태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엄마가 우리 얘기를 다 적어뒀었어. 독탄 것도 우리 불륜도. 그럼 누가 가져간 거지? 모르겠어. 민지일 수도 있고. 민지는 녹음을 계속하면서 몸을 더 웅크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하긴 찾아야지. 그 일기장을 찾지 못하면 우리 끝이야. 은경이한테 들키면. 들키기 전에 처리해야지. 영원히.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민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장모님은? 며칠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 전에 증거만 없애면 완벽해. 보험금도 내 명의로 바꿔놨으니까 걱정 마. 5억이면 우리 둘이 새 출발하기 충분하지. 민지는 이 대화를 모두 녹음했어요. 특히 보험금과 영원히 처리라는 말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방으로 이동한 사이 민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일기장과 결정적인 녹음을 손에 쥔 채로요.
집에 도착한 민지는 즉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큰일이에요. 민지야? 왜 그래? 증거 찾았어요. 할머니 일기장이랑 이모하고 아빠가 대화하는 녹음까지. 은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아빠 가방에서 할머니 보험금이 이모 앞으로 바뀐 서류도 찾았어요. 지금 어디야? 집이요. 엄마, 우리 변호사 불러야 해요. 병원으로 와달라고 해서 할머니 앞에서 상담받아요. 민지는 인터넷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가장 평점이 높은 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 상황인데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응급 상황이신지요? 할머니가 독살당하고 있어요. 증거도 다 있고 녹음도 있어요. 민지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 변호사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오후에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에 침착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민지는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보여줬어요. 먼저 할머니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독탄 날짜와 상황이 다 적혀 있어요. 김 변호사가 일기장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기록이네요. 그리고 이건 아빠 가방에서 찾은 서류들이에요.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와 이혼 관련 자료를 보여주자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보험금이 5억 원이라고요? 그런데 이 서명. 김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서명은 위조된 것 같은데요. 글씨체가 일정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동의한 적 없다고 하셨어요. 민지가 말하자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할 수 있겠네요. 할머니를 직접 만나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 보험 서류에 서명하신 적 있나요? 할머니가 서류를 보더니 분노했어요. 내가 서명한 적 없어. 내 글씨체도 아니야. 언제 수익자를 바꾸셨나요? 바꾼 적 없어요. 완전히 가짜예요. 할머니의 확실한 증언에 김 변호사는 메모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녹음이에요. 민지가 오늘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어요. 영원히 처리하겠다. 보험금도 내 명의로 바꿔놨으니까. 김 변호사는 녹음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녹음 내용은 협박과 살인교사, 그리고 문서 위조 자백에 해당합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살인미수, 문서 위조, 보험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체포영장 발부도 문제 없을 거예요. 할머니도 김 변호사와 직접 만나 증언했습니다. 미경이가 8월 25일에 가져온 물. 마시고 나서 가슴이 조여왔어요. 태수도 함께 있었나요? 네, 둘이서 내가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서류는 언제 처음 보셨나요? 오늘 처음 봤어요. 내가 동의한 적도 서명한 적도 없어요. 할머니의 또렷한 증언에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정말 잡힐까요? 민지가 간절히 물었어요. 이 정도 증거면 확실히 기소될 겁니다. 특히 문서 위조와 녹음된 자백 내용은 결정적이에요. 그날 밤 민지와 은경은 서로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때가 온 거였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순옥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내가 진실을 밝혀줘서
순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미경과 태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미경이 너와 은경이 남편인 태수가 날 죽이려 했다. 순옥의 폭탄 선언에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미경과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또 그런 말씀을.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녹음기를 켰습니다. 영원히 처리해야지. 보험금도 내 명의로 바꿔놨으니까. 5억이면 우리 둘이 새 출발하기 충분하지. 미경과 태수의 목소리가 병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두 사람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집에서 녹음했어요. 두 분이 증거 찾으러 왔을 때 숨어서 다 들었어요. 민지의 말에 미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몰래 녹음했다고? 네. 그리고 아빠 가방에서 이혼 서류와 보험 서류도 찾았어요. 민지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순옥의 생명보험금 5억 원이 미경 명의로 바뀐 증서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순옥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언제 동의했다는 거야? 이 서류는 위조야. 순옥이의 외침에 병실 전체가 긴장했어요. 내 도장도 위조했구나. 내 서명도. 내가 쓰는 글씨체도 아니야. 엄마. 미경이 말리려 하자 할머니가 더욱 화를 냈어요. 내 보험금을 훔치려고 서류까지 위조했으면서 엄마라고. 그리고 할머니 일기장도 있어요. 민지가 일기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8월 20일 미경이가 준 물에서 쓴맛이 났다. 8월 25일 미경이가 내 심장약을 몰래 가져갔다. 할머니의 또렷한 기록이 읽혀질 때마다 미경과 태수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거든요. 그 순간 미경이 갑자기 태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전부 제부가 시킨 거잖아. 보험금 얘기 먼저 꺼낸 것도 제부 너였어.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봤어요. 동맹이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처형이 먼저 장모님을 없애자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제부가 심장약 과다 복용시키자고 했어. 그건 처형의 아이디어였어요. 보험 서류 위조한 것도.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은경은 그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이 비겁한 자식이. 미경이 태수의 뺨을 때렸어요. 태수는 뺨을 만지며 분노에 찬 눈으로 미경을 노려봤습니다. 처형도 마찬가지잖아요. 5억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그럼 너는? 불륜이나 저지르면서. 미경의 말에 태수가 더욱 화를 냈어요. 처음에 유혹한 건 처형이에요. 장모님 재산 얘기하면서 저를 꼬신 거잖아요. 꼬신다고? 내가 먼저 좋다고 했으면서. 두 사람의 추악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탐욕과 배신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은경이 조용히 물었어요. 두 사람은 순간 멈춰서 은경을 바라봤습니다. 은경아, 언제부터 둘이 바람을 피웠냐고. 은경의 외침에 미경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작년 겨울부터. 1년 넘게 나를 속인 거야? 1년 넘게. 은경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은경아, 우리가 사랑하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미경의 뻔뻔한 변명에 태수가 발끈했어요. 사랑? 처형이 돈 때문에 접근한 거면서 장모님 재산 반반 나누자고 한 게 누구예요? 태수의 폭로에 미경이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고요?
장모님 돌아가시면 5억 보험금에 집까지 팔면 10억은 된다고 한 게 누구예요? 내가 먼저 동의했잖아. 저는 처형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 돈 보고 사랑한 거지. 두 사람이 서로의 추악한 동기를 폭로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돈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 한 거야? 은경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미경과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실이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5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태수가 변명하듯 중얼거렸어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엄마를 죽여? 은경의 절규에 미경이 벌떡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서류까지 위조해서 내 보험금을 훔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순옥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때 태수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마가 씌인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마가 씌였다고? 1년 넘게 계획한 게 마가 씌인 거야?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로 보험 서류를 위조해? 실수로 내 물에 독을 타? 순옥의 차가운 반응에 태수가 더욱 절망했어요. 미경도 순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딸이 엄마를 독살하려고 했는데 무슨 용서야? 엄마,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나는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순옥의 냉정한 선언에 미경이 오열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찰에 잡혀가면.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잡혀가는 게 당연하지.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민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님 신고 받고 왔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던 거예요. 저희가 체포하러 왔습니다. 김미경 씨, 박태수 씨. 경찰관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살인미수, 문서위조,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억울해요. 미경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내가 더 억울해요. 처형이 시킨 건데. 태수도 마지막까지 미경을 탓했어요. 미경과 태수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처형이 주동자라고요. 수갑을 차고도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했어요. 탐욕의 동맹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은경아, 언니를 용서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경이 끌려가면서 외쳤지만 은경은 외면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태수도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은경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더 이상 내 남편 아니에요. 경찰차가 병원을 떠나고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실을 밝혀줘서. 내 똑똑한 손녀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은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엄마, 우리가 함께 해야죠. 순옥도 계시고. 민지가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지만 남은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이순옥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경과 태수가 체포되어 끌려간 후 병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할머니? 민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평온해 보였지만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엄마. 은경이 황급히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손을 잡아보니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민지가 소리쳤고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의 말에 은경이 무너져 울부짖었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지켜낸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나신 거였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에 정의가 실현된 것에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경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언니와 남편을 제대로 못 봤어요. 엄마가 그런 고생을 하는데.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몇 시간 후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하지만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경과 태수가 구속되어 올 수 없었고 친척들도 사건 소식을 듣고 어색해했거든요. 할머니, 제가 약속 지켰어요. 민지는 할머니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을 끝까지 밝혀냈어요. 이모와 아빠는 벌을 받을 거예요. 영정 속 할머니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은경과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은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민지가 엄마를 위로했어요.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경 씨와 태수 씨가 모두 기소됐습니다. 살인미수, 문서위조, 보험사기 혐의로요.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민지가 물었어요. 살인미수만으로도 5년 이상, 다른 혐의까지 합치면 10년은 받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답에 은경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거든요. 그리고 보험금은 당연히 정당한 수익자인 은경 씨가 받으시게 됩니다. 저는 그 돈 받고 싶지 않아요. 은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목숨과 바꾼 돈 같아서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가입하신 보험이잖아요.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설득에 은경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민지와 은경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말씀해 보세요. 검사의 질문에 민지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심장약을 물에 타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를 바꾸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어요. 미경과 태수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피고인 김미경, 박태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미경이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미경, 살인미수, 문서위조,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8년. 피고인 박태수, 살인미수, 문서위조,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7년. 두 사람은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어요. 재판이 끝난 후 은경과 민지는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모든 게 끝났어요. 민지가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이모는 8년, 아빠는 7년 형을 받았어요. 이제 정말 정의가 실현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은경도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새로 시작해요. 응, 그래야지. 할머니께서 지켜주실 거야.
모녀는 서로 손을 잡고 걸었어요.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진실을 지켜낸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할머니가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겠구나. 고마워. 우리 똑똑한 손녀가 할머니를 지켜줘서 이제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민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제가 꼭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도 잊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 반짝였어요. 마치 할머니가 하늘에서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따뜻한 여운이 어둠 속에서 길게 남았어요. 비록 가족은 작아졌지만 진실을 지켜낸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